자, 볼까요?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이라고 나오는데, 일단은 부가가치세 말고 세금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재요. 그래서 392페이지에 조세의 기본 개념이라는 게 나오죠. 자, 일단 조세의, 자, 세금은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 사람들을 과세 주체라고 해요. 과세,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게 과세예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을 조세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세를 좀 분류를 해봤는데, 첫 번째, 조세 부과 주체가 나라면, 국가면 국세라고 하고요. 지방자치단체면 지방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세는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자, 법인세라든지 소득세, 부가가치세, 얘네들은 국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방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취득세나 재산세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를 하고 있다 이 뜻이고요. 다음 사용 용도가 지정이 돼 있는 세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목적세와 보통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세는 세금을 걷는 용도가 정해진 거예요. 세금을 걷는 용도가 정해져서 자, 예제로는 농어촌 특별세나 교육세 이렇게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걸 목적세. 그 이외 것들을 그냥 보통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93페이지에 보통세는 조세의 용도가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 대부분의 조세가 여기에 속한다. 자, 다음 요건 잘 보셔야 돼요. 3번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동일한지 여부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 그리고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사람이 납세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세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같은 경우를 직접세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소득세예요, 소득세. 내가 돈을 벌잖아요. 그럼 내가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런 걸 직접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접세. 자, 우리 지금 부가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부가세가 대표적인 간접세인데,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이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간접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내용만 간단히 보세요. 직접세는 조세를 부담하는 자와 담세자라고 써 있죠. 납부하는 자가 동일한 조세를 직접세. 간접세는 조세를 부담하는 자와 조세를 납부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조세로서 대표적인 게 뭐라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가세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가세는 간접세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다음 4번에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인세와 물세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세는 납세 의무자의 담세 능력을 고려하여 부과하는 조세.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소득세인데 여러분 나중에 소득세 뒤에서 배울 때 내가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금을 덜 내도 돼요. 부양가족이 적으면 세금을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보다는 더 내게 돼요. 인적사항을 고려를 해서 부과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인세고, 물세는 납세 의무자의 담세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 또는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 자, 근데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같은 건요, 우리가 부양가족이 많다고 해서 재산세를 적게 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가장 대표적인 물세가 부가세예요. 부가세. 소비되는 물품에 과세되는 거라서 가장 대표적인 물세가 부가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세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는 거고요. 다음 밑에 내려오셔서 조세 2해 첫 번째 납세 의무자. 말 그대로예요. 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두 번째 납세자도 있죠. 납세 의무자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말했죠. 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뭐예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지급하는 때에 세금을 떼서 신고 납부해야 된다. 되셨나요? 그게 원천징수였어요. 자, 그 다음에 과세 대상, 뭐 세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세금이 나오는 원천, 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세금의 대상되는 소득이나 재산을 말해요. 그래서 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고,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한테 수강료를 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용역을 공급했으니까 부가세를 받아서 나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교육, 저희 같은 교육은요, 인가받은 교육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원칙은 모든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10%를 부가세로 과세하고 있어요. 예외적으로 0%인 애도 있고 아예 면제된 애들도 있더라. 얘네가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과세한다. 그래서 지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 보시면 4번에 과세 기간이 있어요. 세금을 내야 되는 기준이 되는 시간적 개념을 과세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참고로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치를 과세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과세 기간이 1년이에요. 법인세도 똑같아요. 법인세.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법인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과세 기간이 있고, 얘네들은 다음 연도 3월 1일에서부터 3월 31일 사이에 신고 납부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조금 달라요. 자, 일단 부가세 저기부터 해볼까요? 간이과세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자세한 건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지금은 한 번만 보고 넘어가세요.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치를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가세 중에 일반 과세자가 있는데, 일반 과세자. 그래서 부가세는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로 나뉘어져요. 간이과세자라고는 들어보셨어요? 불쌍한 사업자예요. 불쌍한 사업자. 1년에 부가세 포함해서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돈을 잘 못 버는 사업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를 매번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얘네는 1년에 한 번 신고하고 있고, 일반 과세자는요, 법인과 개인이 있어요. 법인은 1년에 기본적으로 4번을 신고하게 돼 있고, 개인은 1년에 2번을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1월 1일에서 6월 30일을 언제까지?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요. 7월 1일에서부터 12월 31일 것까지를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이렇게 2번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법인은요, 조금 자주 해요. 왜냐면 금액이 크다 보니까 1월에서 3월 31일 것까지를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월 30일 것까지를 7월 25일 날 신고 납부해야 되고요. 따로따로. 그 다음에 7월 1일에서부터 9월 30일 것까지를 10월 25일 날 신고 납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월 1일에서부터 12월 31일 것까지를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자, 암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알고는 계셔야 돼요. 우리는 주로 어디요? 여기. 우리가 다루게 되는 회사가 법인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4번, 4번에 걸쳐서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시간적 범위를 과세 기간을 정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지켜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과세 표준이라는 애가 나와요. 과세 표준은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 또는 금액. 자, 내가 제품을 10,000원짜리를 팔았으면 돈을 얼마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앞에서 우리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 부가세가 붙어 있는 거면 11,000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10%를 부가세로 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나 수량을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율은 뭐 세금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세금의 정해진 비율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부가세는 10%더라.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세금에 대한 조세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만 해본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부가가치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394페이지 2절에 보시면 부가가치세에 의해 그래서 1번에 부가가치란 그랬어요. 부가가치란 내용 먼저 볼게요. 부가가치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각각의 거래 단계에서 새로이 창출된 가치의 증가분을 말한다. 이러한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를 부가가치세라 한다. 즉, 기업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하면 그 기업의 부가가치가 된다. 그러한 부가가치의 세율을 곱하면 부가가치세가 된다. 이 얘기예요. 자, 395페이지에 부가가치의 흐름 나와 있는 표 보이시죠? 자, 그거 먼저 간단히 설명할게요. 자, 이 주류상의 입장에서만 볼게요. 자, 주류상의 입장에서는 맥주를 얼마에 사왔어요? 얼마에 사온 거죠? 10,000원에 사다가 15,000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을 10,000원에 사다가 얼마에 팔고 있다? 15,000원에 팔고 있다. 그러면 얘 단계에서 주류상의 단계에서는 15,000원 매출에서 매입한 거 10,000원을 빼고 나면 얼마가 더해진 가치예요? 5,000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단계에서 더해진 가치를 부가가치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가가치의 몇 퍼센트를 10%를 뭘로 납부를 하면 된다? 부가세로 납부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부가가치에 대한 설명만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면 그게 뭐가 되는 거고 부가가치가 되는 거고 이 부가가치의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된다. 넘어가셔서 395페이지에 부가가치세 그래서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를 부가가치세라 한다. 부가가치세율은 10%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예외적으로 0%도 있어요.
자, 이건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은요. 부가가치의 10%를 곱하면 부가가치세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설명드린 대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낸다. 이러한 형태를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을 쓰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밑에 매출액의 10% 빼기 매입액의 10%. 그러면 매출액의 10%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10% 곱한 걸 매출세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매입한 금액의 10% 세율을 곱한 걸 매입세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출세액, 자, 매출하면서 받아놓은 세금에다가, 부가가치세에다가 매입하면서 주고 온 세액, 부가가치세를 빼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우리는 납부를 해야 된다. 그게 납부세액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이 아니라 전단계 세액 공제법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표 밑에 박스 밑에 보세요. 즉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우리나라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매입세액은 중요한 말 하나 나오네요. 매입세액은 매입 시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세액만을 공제하여 준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주류상이 맥주 회사로부터 맥주를 사올 거 아니에요. 자, 10,000원에 사왔지만 얘네는 얼마 주고 왔어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얘네 입장에서 우리는 상품을 10,000원짜리를 사왔어요. 그런데 현금을 얼마를 줬냐면 11,000원을 주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1,000원은 뭘 주고 와야 된다? 부가세를 주고 와야 돼요. 자, 부가가치세는요, 일반 소비세라고 해서 소비하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맥주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소비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네가 소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10% 내놔 이런다고요. 그래서 얘네 입장에서는 10,000원짜리를 사오지만 세금까지 붙여서 11,000원을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우리 저번에 한번 배웠죠. 앞에서 부가세 네가 내 하면서 부가세를 주고 온 걸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주류상이 호프집에다가 15,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럼 얘네는 상품 매출이 생기겠죠. 상품 매출이 얼마? 15,000원이 생기는데 돈은 얼마를 받아야 된다고요? 16,500원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주류상의 입장에서는 호프집에서 소비할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네가 소비하는 거니까 소비세 내놔. 그래서 얼마를 받아놨어요? 10% 1,500원까지 받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내가 부가세를 받아놓은 거다. 내가 맡아놓은 거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으로 1,500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얘가 이제 세금을 신고할 날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얘한테 호프집에서 받아놓은 1,500원 매출세액이죠. 매출세액에서 내가 얘한테 맥주회사에 주고 온 1,000원 매입세액 있죠? 요걸 빼서 얼마만 납부하면 돼요? 500원만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좀 전에 그 얘기 나온 게 내가 이렇게 맥주를 사오면서 1,000원을 주고 왔잖아요. 내가 이 1,000원을 주고 왔다라는 세금 영수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세금 계산서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세무서에다 신고 납부할 때 나 1,500원 받아놨어.
그런데 1,000원은 내가 맥주회사다 주고 왔거든? 그러니까 빼고 500원만 낼게. 세무서에서는 증거 대봐 이런다. 너 1,000원을 주고 왔던 증거를 대봐. 그 증거가 없으면 넌 1,500원 내야 돼.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말이 그거예요. 매입세액은 매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세액만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최종 소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저희 같은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 영수증을 꼭 챙겨놔야 돼요. 안 그러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이중으로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3번에 이제 부가가치세 흐름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죠. 자,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맥주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처음에 맥주는 보리를 사다가 발효를 시켜서 맥주를 만들잖아요. 그쵸? 근데 이 보리를 처음에 사왔을 때는요, 보리는 세금이 면제된 거예요. 보리는 얘는 세금이 아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있는 애거든요. 그럼 얘를 사다가 맥주를 얼마어치에 파느냐? 자, 지금 나와 있죠? 부가가치 얼마요? 10,000원. 자, 아까 얘기했어요. 얘 보리는 원래 0에서 부가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가가치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맥주회사는 맥주를 만들면서 10,000원이라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런데 얘를 얼마에 부가가치를 10,000원에 만들어서 얼마에 팔았다는 거예요? 10,000원에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류상한테. 그러면 주류상은 10,000원에 사다가 얘한테 세금을 주고 왔겠죠? 얼마를? 10% 주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출세액이 1,000원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얘네는 매입세액은 없으니까 0이니까 그러면 얼마를 납부를 해야 된다? 1,000원을 납부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얘네는 맥주회사는 부가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10,000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어가지고 얘네한테 공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주류상은 지금 얼마에 사다가 10,000원에 사다가 얼마에 판매를 하고 있대요? 1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 주류상이 호프집에다가는 얼마에 팔았다는 거예요? 15,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얘 주류상에서는 부가가치가 얼마가 생긴 거예요? 5,000원이 생긴 거죠. 10,000원에 사다가 15,000원에 팔았으니까. 그러면 호프집에 15,000원에 팔면서 얘는 얼마를 받아요? 16,500원을 받겠죠? 부가세까지. 그러니까 1,500원의 매출세액이 발생을 하고 매입세액, 얘가 얘한테 맥주회사에서 사올 때 1,000원을 주고 왔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매입세액이 1,000원이 있어서 얘는 얼마만 납부하면 된다? 500원만 납부하면 된다. 그럼 보다시피 더해진 가치, 부가가치의 10%를 납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호프집의 입장에서는 15,000원에 사온 걸 18,000원에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는 매출액이 공급가액이 18,000원이 되고 그러면서 세금을 받아놓겠죠? 얼마? 1,800원을.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15,000원에 사다가 18,000원에 팔고 있으니까 3,000원의 가치가 더해졌겠죠? 부가가치가. 그리고 얘는 18,000원을 1,800원을 부가세를 받아놨지만 얘한테 세금 내라고 준 게 1,500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얼마만 납부하면 된다? 300원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얘도 더해진 가치의 10%를 납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호프집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에 팔았다고요? 18,000원에 팔은 거예요. 그럼 최종 소비자는 18,000원에 사겠죠? 그러면서 세금을 얼마를 주고 와요? 1,800원을 주고 올 거예요. 근데 얘가 최종적으로 소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신고 납부할 이유가 없는 애예요. 최종 소비자는. 그러면 잘 보시면 이 단계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세가 총 얼마죠? 1,000원, 500원, 300원. 맞죠? 그걸 전부 다 누가 부담하고 있어요? 얘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얘네들은 받아다가 신고 납부만 해주는 거지 실제로 부담하는 건 누가 다 부담하고 있다? 최종 소비자가 다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세자는 누구라고요? 최종 소비자가 다 부담을 하고 있다. 얘네들은 각각 그걸 받아서 신고 납부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부가가치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얘 잠깐 얘기하면 얘한테 1,500원을 받아놨지만 얘한테 1,000원을 주고 왔기 때문에 얘는 500원만 신고 납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얘가 얘한테 사오면서 증빙 서류를 안 받아오면 얘를 안 빼준다는 겁니다. 그 증빙 서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세금 계산서라는 거. 그래서 맨 아래 그 내역이 나와 있죠.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맥주 회사는 얘한테 맥주를 제공을 하면서 얘가 공급하는 사람이죠.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1,000원을 세금을 징수하고 이 징수한 대가로 뭘 해줘야 된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줘야 된다. 그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396페이지에 주류상의 회계 처리가 나와 있는데 얘가 조금 틀려서 제가 여기다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거기에 좀 중간 단계를 뛰어넘고 얘기가 나와 있어서 자, 주류상의 입장에서 볼게요. 일단은 10,000원에 맥주를 사왔죠. 그러면 차변에 상품이 10,000원짜리를 사왔는데 돈을 얼마를 줘야 된다고요? 11,000원을 줘야 돼요. 1,000원은 뭘 준 거라고요? 부가세를 줬다.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으로 하시는 거고 그걸 받아놓고 얘가 팔았어요. 그래서 상품을 매출했다. 얼마에 파는 거죠? 지금 얘 입장에서는 15,000원에 팔았죠. 그런데 돈을 얼마를 받아야 돼요? 16,500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1,500원은 뭘 받은 거라고요? 부가세 내가 대신 내줄게 하면서 받아놓은 거예요. 부가세 예수금. 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부가세를 지금 책에는 부가세 납부시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걸 납부시 말고 그거를 부가세 정리시라고 써놓으세요. 정리시. 자, 이 부가세를요,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그 얘기 잠깐 했어요. 과세 기간에 대한 얘기.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있었던 거래에 대해서는 다음 달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얘네가 1월부터 3월까지 장사를 하고 4월 1일부터 장사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말일자로 부가세를 정리를 해줘야 돼요. 왜? 4월 1일 거부터 6월 30일 거는 또 따로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이 되면 부가세를 정리를 해줘야 돼요. 0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4월 1일부터 요때 신고 납부할 거를 정리할 거니까. 그래서 3월 말일 날, 예를 들어서 얘가 1월 5일 날 있었고 2월 10일 날 이런 게 있었다. 장사를 더 이상 못한 거야. 이게 끝이야. 그런 상황이라면
3월 31일 날 정리를 하고요. 4월 25일까지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월 30일 날은 어떤 정리를 해야 되냐? 부가세 대급금으로 준 거 있죠? 정리해야 되니까 대변으로 없애요.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을 1,000원을 없애고 마찬가지예요. 부가세 예수금도 정리를 해줘야 돼요. 얼마를? 1,500원. 그러니까 500원을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납부할 거 아니라서 뭘로 잡아놓는다고요? 미지급 세금이라고 잡아놨다가 4월 25일 납부를 할 때 사변으로 미지급 세금을 없애고 500원 이거를 현금으로 갖다 납부를 해줘요. 요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는 그냥 납부시 그래놓고 현금으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죠? 정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따로 정리를 해 드린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부가세 흐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다음 397페이지에 가시면 예제는 넘어갈게요. 4번에 현행 부가가치세의 특징. 자, 얘도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론 문제로 부가세 문제가 좀 이론 문제가 쉽게 나왔다 그러면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해요. 자, 첫 번째 일반 소비세라고 나오죠? 자, 내용 보세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모두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이다. 그래서 특정 재화에만 소비에만 쓰이는 건 개별 소비세라고 해서 아까 우리 사치품이나 이런 데라고 그랬죠? 근데 그 이외에 원칙적으로는 모든 재화를 공급하든지 용역을 공급하든지 그거에 대해서 모두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이더라. 물론 예외적으로 세금이 면제되는 것도 있고 0%가 적용이 되는 것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소비형 부가가치세라고 나와 있어요. 소비 지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거고 소비되는 것만 투자 지출, 자본의 재구입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주식 사보셨어요? 다른 회사 주식? 주식 사면 부가세 내요? 안 내죠. 부가세 안 내요. 다른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붙을 수 있겠지만 유가증권을 팔고 사는 건 유가증권 자체가 소비 대상이 아니잖아요. 재투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가세가 안 붙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소비형 부가가치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이건 아까 한 거네요. 우리 전단계 세액공제법. 전 단계에다가 주고 온 세금은 공제하고 납부를 한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간접세 설명드렸죠?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같지 않아서 간접세라고 하더라. 다음 넘어가셔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을 하기도 하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생산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소비되는 나라에서 부가세를 과세하겠다라는 게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미국에다가 예를 들어서 삼성 핸드폰을 팔았어요. 그러면 소비되는 건 미국에서 소비가 될 거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미국에서 소비가 되는데 미국에서 소비된다고 부가세를 받아서 우리나라로 보내준다라는 건 웃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을 할 때는 소비하는 거잖아요. 외국에다 소비를 하는 거죠. 소비를 하는 건데도 부가세를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0% 세율을 적용을 해줘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을 할 때는. 근데 반대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수입을 하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아예 세관에서 10%를 세금을 붙여요. 자,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수출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도 부가세를 부담을 하고 소비하는 나라에서도 부가세를 부담을 한다면 부가세가 이중과세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되는 나라에서만 부가세를 받아라. 그게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0%를 적용을 받는다. 뭐 생산지국 과세 원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쓰고 있으니까 굳이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면세제도를 도입을 했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면세제도를 두고 있다. 자, 세부담의 역진성이라는 건 소득이 낮은 사람이 세부담을 더 많이 지는 걸 세부담의 역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4인 가구가 있다고 볼게요. A라는 4인 가구가 있고, B라는 4인 가구가 있어요. 자, 얘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얘는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근데 4인 가족이 밥만 먹고 산다고 해도 40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인데 여기에 똑같이 부가세를 부담을 시킨다고 하면 얘도 4만 원, 얘도 4만 원의 부가세를 부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더 부담이 커요? A가 부담이 커요? B가 더 부담이 커요? B가 더 부담이 큰 거죠. 이런 걸 세부담의 역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붙이지 말자. 그래서 면세제도라는 걸 뒀다는 거예요. 다음 넘어가시면 다단계 거래세라고 나오는데 얘는 아까도 봤죠. 맥주회사에서 주류상으로, 주류상에서 호프집으로, 호프집에서 최종 소비자로 이렇게 단계를 여러 단계를 거쳐가죠. 그랬을 때 그 단계마다 세금을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온다는 얘기죠. 406페이지 잠깐 보세요. 406페이지에 1번 객관식 1번 문제 보세요.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과 관련이 없는 것은 국세다. 맞죠? 직접세예요? 간접세라고 그랬죠? 2번이 틀렸네요. 3번에 소비지국 과세원칙 맞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등장을 하니까 기억은 좀 해두시라는 얘기입니다.